안녕하세요. 로키 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저희가 브루잉에 대해서 레시피를 알려주기 전에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는데, 하리오 드리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의 매장에 많은 직원들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브루잉 레시피를 할 때 제일 적합한 게 하리오 드리퍼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토출구가 되게 커서 저희가 반발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사용할 때 적합한 드리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리오 드리퍼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는 원두의 양을 사용할 때 저희는 무게 중심이 아니라 부피 중심으로 저희가 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저희가 사용했을 때 스탠다드한 커피를 20g 사용하는데 그때 부피를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피 기준을 잡을 때 가장 스탠다드한 것이 로키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로키 브랜드를 20g 재어서 부피가 얼마큼 되는지를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브랜드를 저희 그라인딩해서 20g을 붓고 난 다음에 따로 태핑하지 않고 다우로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요 끝 부위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부위를 몇 칸인지 여기서부터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점은 35칸 정도로 됩니다. 보통은 34칸에서 35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평으로 부피를 맞춰주시면 원하는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한 로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g을 사용하지만 좀 더 라이트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20.5g에서 21g, 그리고 좀 더 다크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19.5g, 19g 이렇게 하면 비슷한 부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기준으로 이 커피에 대한 것들 무게를 참조해서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산지에 가다 보면 사실은 저울이 없는 곳이 많아서 이 커피를 그라인딩 하기 위한 원두량을 세팅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홀빈 상태의 원두량을 저희가 하는 것들은 35칸에서 마이너스 2칸 정도로 하면 홀빈의 원두량이 적절한 그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키 브랜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0g이 33칸이 됩니다. 재밌는 결과긴 한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홀빈을 그라인딩 하면 좀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라서 약간 공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0g의 원두를 가서 좌우로 흔들어서 이 지점을 찍어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2칸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33칸 정도가 되었을 때 동일한 20g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그라인딩 했을 때 부피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라인딩 하면은 부피가 더 올라가서 원두 사이에 있는 공국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국에 물이 잘 투입이 돼서 적절한 추출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피 중심으로 홀빈의 무게와 그 다음에 그라인딩 양의 무게를 간접적으로 부피로 잴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메쉬에 대한 건데, 메쉬를 설정할 때 보통은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 기준으로는 1000 마이크로미터 전후로 해서 950에서 1050 사이를 저희가 선호하고, EK43 10일까지 돼 있는 경우에는 10.2를 추천드리고요. 코만단테 같은 경우에는 32클락에서 34클락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는 일반적인 어떤 평균치고, 저희가 이제 했을 때 개인마다의 어떤 물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맞는 좀 더 가까운 분쇄도를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뜸들이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1차가 들어갈 때 1차가 들어가는 물줄기에 반발력을 보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물을 부었을 때 쑥쑥 빠지게 되면 메쉬를 좀 더 가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어줬을 때 튕겨나와서 물이 넘치는 현상이 생기면 메쉬를 좀 더 굵게 해주면 좋습니다. 물줄기는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주전자와 숙련도와 방식에 따라서 물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메쉬의 반발력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하는 물의 온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90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87도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90도는 좀 더 선명하게 캐릭터가 나오고 87도는 좀 더 부드럽게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변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사용하는 특이한 레시피가 있어서 이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레시피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액을 추출하는 단계, 두 번째는 가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액을 추출하고 가수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 원액을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액기스를 추출하는 거에 장점을 말씀드리면 액기스를 추출했을 때는 대부분의 커피 맛이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커피의 특징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간에 잘라서 추출하기 때문에 애프터가 좀 깔끔하다고 생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을수록 맛이 더 상승하는데 그 애프터에 비어있는 부분에 맛이 상승하면서 변화의 요소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출 방식은 최고의 방식이 아니라 처음에 커피를 브루잉을 하신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간 징검다리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벌컥벌컥 레시피와 홀짝홀짝 레시피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퍼블릭 커핑을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변화된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최근에 많이 변화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커피를 깔았을 때 게이샤, 에노로미 내추럴, 그 다음에 고소한 라인업 이를 깔았을 때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게이샤나 약간의 인텐스 있는 에노로미 내추럴을 선택하셨는데 요즘은 꽤 많은 분들이 고소한 라인업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소한 라인업을 왜 선택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매일 먹는 커피가 더 중요하다. 데일리 커피에 대한 확장성, 커피 문화가 더 발전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데일리 커피에 대해서 다양한 레시피가 준비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커피 문화가 더 깊어지면 커피를 준비하는 사람들 좀 넓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벌컥벌컥 레시피와 홀짝홀짝 레시피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브루잉을 하기 전에 알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키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로우키커피에서 QC 담당하고 있는 서장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핫 브루잉 레시피를 저희가 준비했고요. 저희가 중요도 생각하는 거는 무게도 되게 중요한데 부피를 참조해서 부피 중심으로 저희가 추출하는 거라서 밀리리터가 있는 서버를 사용해서 저희가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브루잉하는 커피는 3월 월픽에서 선보이는 4가지 언스페셜티 블렌드 중에서 꿀단지 옐로우라는 커피고요. 굉장히 달콤한 맛이 특징인 커피인데 로우키의 전신인 커피전빵 시절부터 있던 허니팟이라는 블렌드를 손님이었던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되어서 약간 모사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본 블렌드입니다. 이 커피는 부피 중심으로 저희가 무게를 재었을 때 20g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뜸들이기 1차, 2차, 3차 3번에 나눠서 총 100ml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100 추출하고 난 다음에 100을 더 가소해서 총 200ml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울이 있으시다면 저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울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출해 볼게요. 저희는 90도의 온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기는 그 커피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굉장히 젠틀하게 부어주면 되고요. 30g의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부풀어 올라서 정점에 이르면 1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1차 추출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되고요. 총 물 주입량은 60g입니다. 미리로 봤을 때는 한 50ml 정도를 추출하시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밑에 나오는 커피 원액이 선에서 점이 되는 순간에 2차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차 추출도 마찬가지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되고요. 주입하는 물의 양은 30g입니다. 네, 밀리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5 정도가 되었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선에서 점이 되는
원액이 선에서 점이 되는 순간에 다시 3차를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삼 차 추출도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총 물 주입량은 30g입니다. 네, 마지막 3차를 하고 나시면 100ml가 되는 순간에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을 추출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가수를 할 텐데요. 가수할 때 동일하게 100g 혹은 100ml를 가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액은 200ml가 되고요. 20g의 커피로 200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1대10 비율 정도가 되는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수하시고 나서 살짝 저어주고 난 다음에 저희는 반드시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가 괜찮다고 할 때 그때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같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꿀처럼 굉장히 진득한 단맛이 여운에 남는 그런 커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카페를 오픈했을 때부터 쓰는 커피 중에 하나가 누완다 커피인데 아카시아 꿀 같은 그런 단맛과 그냥 플로라는 느낌이 잘 느껴져서 꿀단지라는 이름이 적합한 그런 블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시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키 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로우키 커피에서 QC 담당하고 있는 서장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브루잉 아이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커피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저희 이번 3월 월픽에서 소개하는 4가지 언스페셜티 블렌드 중에 한 가지고요. 톡톡톡 마젠타라는 블렌드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월픽에서 그 너울 블렌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 너울 블렌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열대 과일의 맛과 굉장히 주시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아이스로 했을 때 청량감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특별히 아이스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부피 기준으로 봤을 때 20g 정도가 들어가서 20g을 담았고요. 특별히 두 가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얼음이 넣고 추출한 것과 얼음이 넣지 않고 추출하는 것들의 장단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얼음은 160에서 170 정도를 담으시면 됩니다. 가득 채워서 담으면 보통 160에서 1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음을 담고 얼음 없이 추출해서 저울 없이도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동시에 저희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90도의 온도로 내릴 거고요. 두 가지를 10초 단위의 텀을 두고 이렇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기로 30g 정도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물을 붓고 나서 저희가 타이머를 눌러서 보통의 그냥 바로 누르는 사람이랑은 6초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풀어 오르다가 정점에 이르면 1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출해서 물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총 물 주입량은 60g입니다. 밑에 보시면 선에서 점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면 2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차 추출은 1차 추출과 마찬가지로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30g 정도 주입합니다. 실제로 미리로 했을 때는 한 50ml가 1차에 추출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에서 또 점으로 바뀌면 3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3차 추출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30g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도 선에서 점으로 끝나면 마지막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ml가 되는 순간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과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밀리리터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되는 다음의 동작은 뭐냐면 가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가수를 하는데 어떻게 가수를 하냐면 저희가 아이스는 얼음이 있고 얼음이 녹기 때문에 시끈함만 가수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10ml 정도를 가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버만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가득 턴 다른 서버에 제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한 160 정도에서 170 정도를 하면은 가득 닿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만 저어줘서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살짝만 저어서 시원하게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대과일이나 아니면 풍선껌, 약간 버블껌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커피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추출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인 반면에 얘는 질감이 좀 더 올라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마체의 어떤 캐릭터가 괜찮은 범위 안에 들어와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우키 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로우키 커피에서 QC 담당하고 있는 서장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2인분 레시피를 소개할 건데요. 2인분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1인분 레시피에 2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분 레시피가 보통 평균적으로 20g을 사용하는데 2인분 레시피는 40g을 사용하면 되는데 양이 많을 때는 좀 적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2인분은 1인분의 2배에서 80%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2g을 사용하시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2g을 블라인딩 했고요. 추출은 2배수. 그러니까 1인분이 30의 뜸들이기와 60의 1차, 2차가 30, 3차가 30 이렇게 하는 거에 2배수가 돼서 뜸들이기 60, 그리고 1차가 120, 2차가 60, 3차가 60 이렇게 해서 총 200까지 추출하고 200을 물로 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메쉬도 좀 더 굵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스페시티 분쇄도 가이드로 저희는 1000 전후를 하는데 요거는 좀 더 굵게 해서 1100 전후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케43 기준으로는 저희가 10.3 정도를 했는데 요거는 10.6 정도를 하시면 적절한 메쉬가 될 것 같습니다. 90도가 되면 저희가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줄기도 평소의 물줄기보다는 좀 더 굵게 하시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g의 물을 주입해서 뜸 들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커피의 안쪽부터 바깥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더 굵은 물줄기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2인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0초 정도 더 걸리고요. 충분히 부풀어 올라서 정점에 이르면 1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 차 추출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나갔다가 다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총 물의 주입량은 120g입니다. CC로 봤을 때는 한 100ml 정도가 나오면은 적절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커피 원액이 선에서 점이 되는 순간에 언제든지 2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차 추출도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주입하는 물의 양은 60g입니다. 네, 2차를 추출했을 때 밀리리터로 봤을 때는 한 150까지 추출하시면 적절한 밀리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에서 전임이 되는 순간에 3차로 또 주입하시면 됩니다. 3차 추출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주입하는 물의 양은 60g입니다. 네, 3차는 최종적으로 200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이) 되는 순간에 빼면 되고요. 200을 저희가 원액을 추출했고요. 여기서 가수를 200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그래서 400이 되는 양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 있으신 분은 200g을 하시고 밀리리터가 서버에 있으신 분들은 400까지 주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저어서 섞어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출한 커피는 3월 월픽에서 소개하는 4가지 언스페셜티 블렌드 중 한 가지인 반짝반짝 시안 블렌드입니다. 이 블렌드는 라벤더나 푸른색 계열의 과일이나 꽃의 느낌이 잘 느껴지는 그런 커피입니다. 2년 전에 저희가 했던 윤수를 연상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요. 싱그러운 물이 맺혀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서 맛의 섬세한 변화력이 느껴지는 그런 커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잔의 커피를 열어드렸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행사를 하시거나 누구를 초대했을 때 넉넉한 커피가 필요하실 때 2인분 레시피를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키 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로우키 커피에서 QC 담당하고 있는 서장원입니다. 이번 레시피는 특별한 레시피 2가지 중에 하나인 벌컥벌컥 레시피입니다. 벌컥벌컥 레시피는 운동을 하거나 커피가 빨리 먹고 싶을 때 그때 저희가 필요한 부드러운 그런 레시피인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는 로키 블렌드입니다. 약자로 LK라고 하고 로키 블렌드를 저희가 특별히 여기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벌컥벌컥 레시피에서 로키 블렌드가 데일리 커피에 대표할 만한 그런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징검다리 같은 커피가 다크문 블렌드였다면 2번째 징검다리 같은 커피가 로키 블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지션 중에서 묵직한 커피를 드시는 분이 처음으로 브루잉에 넘어왔을 때 캐릭터 있는 묵직함을 접할 수 있는 게 다크문 블렌드라면 묵직한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산미 있는 것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커피를 드셔야 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정된 게 로키 블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키 블렌드는 사실은 에스프레소형 전용 블렌드였는데 3월달 월픽에 맞춰서 브루잉 블렌드로 재탄생해서 3월달부터 선보이게 되는 그런 블렌딩입니다. 추출 레시피는 기본 레시피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 뜸들이기는 동일하게 30g을 하고요. 1차 추출 동일하게 60g, 2차 추출 30g 하고 나서 끝을 냅니다. 그러면 나오는 CC는 보통 75 전후의 CC가 나오고 나머지 125 정도를 채워서 총 200을 만드는 레시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는 더 깔끔한 애프터가 나와서 훨씬 더 마시기 편안한 그래서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동일하게 90도가 되면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기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30g의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부풀어오다가 약간 정점에 이르면 1차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추출은 총 60g의 물을 주입합니다.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밑에 떨어지는 원액이 선에서 점으로 바뀌면은 2차에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밀리리터는 한 50ml 전후가 되시면 적절한 추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추출은 30g의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선에서 점이 되면 언제든 제껴 주시면 되는데 나오는 추출의 CC는 한 75ml 전후이면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가수해서 200까지 물을 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어주시고요. 먼저 맛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서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컥벌컥 레시피는 마시는 레시피도 되게 중요한데 마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뜨거울 수 있으니 평소 드시는 것과 동일하게 드시다가 약간 식었을 때 그때부터는 평소 드시는 양의 2배 정도를 드시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레시피를 즐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식을 때까지 드시지 마시고 식기 전에 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마시기 굉장히 편하고 곡물이나 견과류 노트가 굉장히 부드럽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특별한 쓴맛이 그렇게 지배되지도 않고 산미가 자극적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서 이 커피는 산미가 좀 부담스러우면서도 묵직한 쌉쌀한 느낌의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 적합한 커피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애프터가 너무 깔끔해서 처음에 커피를 접하시는 분들한테 징검다리 같은 커피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벌컥벌컥 레시피 아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이스를 했을 때 차가운 물 10ml를 더 추가해서 얼음을 넣고 저희가 완성도를 하는데 여기는 좀 적게 추출했기 때문에 40ml 더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얼음 160을 넣어서 저어서 드시면 아이스 벌컥벌컥 레시피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럭키커피 대표 로찬영입니다. 로우키커피 QC 서장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 레시피 중에서 두 번째 레시피인 홀짝홀짝 레시피를 할 건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커피는 LK 브랜드인데 LK 브랜드는 어떤 커피이죠? LK 블렌드는 로우키 블렌드입니다. 엘살바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3가지 나라의 커피가 들어가서 블렌딩된 커피고요. 쓰지도 않고 또 산미가 너무 강하지도 않은 굉장히 균형이 잡힌 그런 블렌드입니다. 견과류의 고소한 느낌, 곡물의 그런 구수한 단맛을 가진 커피입니다. 이 커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데일리 시장이 되게 많이 커졌고 그분들이 소모할 수 있는 커피들이 필요한데 매일매일의 커피를 몇 잔씩 드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커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일리로 먹는 사람은 하루에 3잔을 먹는데 시기에 따라서 아침에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요전에 했던 벌컥벌컥 레시피가 적합하고 오전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 때는 사실 작은 양을 먹는 그런 커피가 필요해서 홀짝홀짝 레시피를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커피는 LK 블렌드 20g을 사용하고요. 이제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짝홀짝 레시피의 중점은 뭐냐면 보통 저희가 뜸들이기 1차, 2차, 3차를 하는데 그것보다 한차수가 적은 1차, 2차에 끝나는 게 벌컥벌컥 레시피라면 반대로 홀짝홀짝 레시피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추출해서 100ml를 훌쩍 넘는 그 양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을 물을 가수해서 200을 맞추게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후반부에 나올 수 있는 맛들이 더 나와서 훨씬 더 애프터가 길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한 커피를 내가 마신 듯한 그런 느낌이 후반부에 들 수 있어서 커피를 오랫동안 마셔야 되는 분들한테 적합한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잉은 90도에 되면 저희가 뜸들이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0g의 물을 커피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부드럽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커피와 물이 만나면 뜸들일 때 커피가 부풀어 오르는데 어느 정도 정점이 일어나서 최대의 어떤 공국이 생겼을 때 1차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추출은 총 60g의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렸다가 다시 안쪽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밑에 나오는 커피 원액이 선에서 점이 되면 언제든지 2차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50ml 정도면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추출은 총 30g의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2차도 마찬가지로 원액이 선에서 점이 되면 언제든지 3차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75 전후 정도가 되면 적당한 밀리리터라고 생각됩니다. 3차 추출도 30g의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피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3차도 선에서 점이 되는 순간에 4차에 들어갈 수 있고요. 100ml 전후시면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차초 들어가겠습니다. 4차 추출은 총 30g의 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 안쪽부터 바깥까지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양은 밀리리터로 125ml 전후가 되시면 언제든지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200ml가 될 때까지 가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25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울을 사용하신 분은 75g 정도만 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찬물을 가수하지 않고 얼음 160을 넣어서 바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을 보기 전에 먼저 저어 주시고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또한 드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 커피는 평소에 드시는 양의 절반 정도 양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 정도를 홀짝 이렇게 드셔가지고 커피의 어떤 진함 여운까지 충분히 즐기고 난 다음에 다음 모험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커피는 벌컥벌컥 레시피와 반대로 식을 때까지 천천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밀크 초콜릿 같은 묵직한 여운이 느껴지는 커피가 됐네요. 벌컥벌컥을 했을 때는 로키 블렌드가 좀 꽉 찬 느낌의 애프터가 여운이 있는데, 보통 모험까지 드시면 애프터가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 드시면 이 커피의 풍미를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홀짝홀짝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키 바리스타 이아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메뉴는 이번 월픽 블렌드 중에 하나인 모든 걸 품은 블랙 블렌드를 이용해서 오틀리와 함께 카페 오레 메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메뉴의 이름은 모든 걸 품은 블랙을 품은 오틀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준비물은 모든 걸 품은 블랙 블렌드와 오틀리, 그리고 설탕, 그리고 녹차 티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녹차 시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차 티백 하나를 뜯으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설탕 20g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40g을 넣어서 잘 녹여주겠습니다.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로우키에서는 진하게 커피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가수를 하는 방식으로 브루잉 레시피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레시피 그대로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고 가수하는 만큼의 양을 오틀리로 대신 넣어주려고 합니다. 커피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90도의 온도에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는 20g을 사용하겠습니다. 뜸들이기는 30g을 사용해서 해주겠습니다. (1차는) 60g의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2차는) 30g의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3차는) 또다시 30g을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추출된 커피와 오틀리를 따뜻하게 데워서 준비할 건데요. 집에서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를 오틀리를 데워주시면 됩니다. 오틀리의 양은 100g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어둔 녹차 시럽을 넣어주겠습니다. 20g을 기준으로 넣어줄 거고요. 조금 더 달콤하게 드시길 원하시는 분은 가감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녹차 시럽은 바디감을 올려주고 달콤함과 고소함을 올려줍니다. 완성된 메뉴입니다. 집에서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레시피이고요. 만들어진 맛은 딸기 말차 쿠키 같은 맛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꼭 댁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아이스 레시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얼려둔 오틀리 얼음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할 건데요. 서버에 80% 정도의 오틀리 얼음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레시피로 커피를 내려주겠습니다. 30g의 물을 뜸들이기에 사용하겠습니다. 뜸들이기는 30g을 사용해서 해주겠습니다. (1차는) 60g의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2차는) 30g의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3차는) 또다시 30g을 부어주겠습니다. (2분) 정도가 지났고 추출을 완료했습니다. 오틀리 얼음이 아직 다 녹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아이스에서 10g 정도를 가수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틀리 10g을 가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둔 녹차 시럽을 마지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메뉴가 완성되었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오틀리 얼음이 남게 되는데 조금 두었다가 스푼으로 떠서 드시면 샤베트처럼 드실 수 있는 메뉴가 완성됩니다. 만들기 쉬운 레시피로 만들어서 댁에서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우키 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를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를 하기 전에 처음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 꿀팁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브루잉뿐만이 아니라 에스프레소도 부피 중심으로 담기 때문에 담기는 양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계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측하는 방법은 충분히 넉넉히 담고 나서 일자를 깎아서 그게 몇 그램 담기는지를 계측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VST나 INS 18g 바스켓 기준으로 19g 가까이 되고요. 다크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18g, 17.5g 이쪽으로 좀 더 적은 부피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팅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 18g 바스켓 안에서 충분히 넘치게 담고 나서 일자로 깎으시면 되는데 그 양이 커피 종류에 맞는 그람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담겨 있는 그 부피의 양을 재어서 그람 수를 특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스켓은 VST, IMS 둘 다 괜찮았고요. 저희는 주로 18g을 사용하는데 20g 바스켓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충분히 넉넉히 이렇게 쌓일 정도 담고 난 다음에
일자로 깎으시고 그람수를 재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보통 두세 번 정도 평균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클래시코 같은 경우는 18.2, 평균적으로 18.0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코 같은 경우는 18.0이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피 대비 그람수이고요. 미디엄 나이트 로스팅이 샴페인 브랜드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넘칠 정도로 수북히 담고 난 다음에 일자로 깎으셔서 무게를 재어보시면 19.5 정도의 사이즈를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라이트 노스에 가까울수록 19g, 19.5g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담으시면 적절한 부피에 맞는 그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맞는 그람수를 먼저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맞는 메쉬를 설정해야 되는데 메쉬를 설정할 때는 처음에 했던 적절한 그람수를 담고 나서 탬핑을 하고 추출했을 때 30g이 나오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30g이 나올 때 25초에서 30초가 되면 베스트인데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머신의 종류에 따라서 탬핑의 강도에 따라서 약간 변형이 될 수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5초를 더해서 20초에서 35초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20초보다 빠르거나 35초보다 느리면 메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초보다 빠르시면 메쉬를 좀 더 가늘게 하시고 35초보다 좀 느리시면 메쉬를 좀 더 굵게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오게 설정하시면 메쉬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통적인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라떼 레시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는 따뜻한 건 30g을 추출하시면 되고 아이스는 5g을 더 추가해서 35g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80도에 210g을 하시고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물 180g에 얼음 120g을 해서 총 300g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라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80g을 스팀해서 에스프레소에다가 90%만 넣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에는 180g의 우유에다가 얼음을 120g 넣어주고 마지막 에스프레소를 층이 생기게 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에 특별한 레시피인 벌컥벌컥과 홀짝홀짝 레시피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를 많이 먹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하나의 어떤 답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먹는 것과 같이 한국 사람들한테 커피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5분 안에 이탈리아 사람들 소모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커피를 빨리 먹는 게 필요한데 에스프레소 농도는 우리한테 일반적이지 않고 티 문화가 많이 발달된 한국에서는 좀 더 아메리카노 농도가 비슷한데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빨리 먹을 수 없으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통해서 빨리 커피를 섭취하는 그 커피가 필요한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레시피가 저희가 210에 뜨거운 물을 넣는데 아이스는 왜 그것보다 좀 적은 양의 물을 넣을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물과 에스프레소 비율을 정해서 적절한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완성도 있게 했는데 아이스는 왜 그것보다 더 적은 물을 넣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을 제가 바리스타한테 질문하거나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아이스는 얼음이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연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분, 30분이 아니라 단 3분, 5분 에스프레소를 먹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에 먹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되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헤이그라운드 점에 오시는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는 분이 항상 오셨을 때 원샷에 에스프레소만 넣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시고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또한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필요한 커피가 필요할 때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적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농도에서는 벌컥벌컥 마시기에 걸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저희 벌컥벌컥이라는 레시피를 했고요.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마시는 집중해서 책을 보거나 집중해서 일을 할 때 조금씩 마셔야 되는
그런 커피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홀짝홀짝이라는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레시피를 펼쳐드릴 텐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꿀팁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음에 추출한 레시피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을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공통적인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렌딩에서 가장 다크한 블렌드가 와이소 시리어스고요. 두 번째가 클라시코, 그 다음에 LK, 그 다음 샴페인이 가장 라이트한 커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공통의 사항에서 꿀팁에서 보시면 부피 기준으로 그람수를 재우면 와이소 시리어스가 부피가 제일 크기 때문에 17.5g에 가득 차는 경우가 되고, 클래시코는 18.0g, 그 다음에 로키 블렌드는 18.5g, 그리고 마지막 가장 라이트한 샴페인 블렌드는 19g 정도를 채우면 가득 찬 부피가 되고 거기에 대비에 맞는 그람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클래시코 블렌드를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텐데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거는 30g, 아이스는 35g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단지 예외사항이 하나 있는데 샴페인은 따뜻한 거, 아이스 둘 다 30g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맞는 템핑을 하시고 18.0을 드는 클래시코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g이) 나올 때 21초가 됐고요. 생각보다는 좀 빠르긴 하지만 처음에 설명드렸던 20초에서 30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좀 더 묵직한 커피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매실을 좀 더 쪼여서 가늘게 추출하시면 시간이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따뜻한 거는 이렇게 30g을 추출하시고 아이스는 35g을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로 말씀드리면 따뜻한 거가 한 40cc가 나왔는데 아이스는 45cc가 나오면 한 35g과 비슷한 그람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로 보셔도 되고 그람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원하시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나 아이스, 그리고 라떼, 아이스 라떼까지 원하시는 레시피를 이렇게 재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에스프레소를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키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한 레시피 중에서 벌컥벌컥 레시피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벌컥벌컥 레시피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샴페인은 기본적으로 부피 대비로 봤을 때 그람수가 19g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추출 온도는 92.5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스 30g의 에스프레소 양을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피 중에는 가장 라이트한 에스프레소 블렌딩인데요. 보통 저희가 따뜻한 거와 아이스를 동일하게 30g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25초가 걸렸고요. 45ml가 추출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간 안에 있어서 적절한 메시라고 생각되는 포인트입니다. 벌컥벌컥 레시피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어떤 레시피에 대비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레시피는 180g의 찬물에 120g의 얼음을 더해서 총 300을 만드시고 거기에 에스프레소 30g을 넣으시면 되는데, 벌컥벌컥 레시피는 따뜻한 것과 동일한 210g의 물에 90의 얼음을 넣어서 총 300g을 만드시면 됩니다. 동일한 300g이지만 물과 얼음의 대비가 좀 달라서 다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 210에 얼음 90을 해서 총 300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에스프레소 30g 추출한 거를 넣어서
벌컥벌컥 레시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210과 동일한 양을 아이스룸에 넣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스는 좀 물량을 적게 넣는 이유는 얼음이 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5분 안에 그리고 10분 안에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벌컥벌컥 레시피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시는 방법은 평소에 마시는 것에 비해서 1.5배, 2배 정도를 마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연속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땀을 흘리시고 마시면 엄청 맛있어요.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벌컥벌컥 마시더라도 걸리는 느낌 없이 계속해서 마실 수 있고, 제가 수영을 하고 나고 나서 즐기는 커피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키 커피 대표 노찬영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레시피 중에서 두 번째 레시피인 홀짜홀짜 레시피를 선보일 텐데요. 특별히 아이스 샴페인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홀짜홀짜 레시피를 저희가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생각되는 것들은 뭐냐면, 작은 양을 오랜 시간 먹어야 되는, 뭔가 일에 집중해야 되는, 독서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레시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샴페인 블렌드는 부피 대비 그람수를 봤을 때 19.0g을 사용하시면 적절한 그람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19g을 템핑해서 추출해서 30g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아메리카노의 물량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은 180g의 차가운 물에 120g의 얼음을 넣는데, 요거는 30g이 적은 150g의 차가운 물에 150g의 얼음을 넣어서 총 300을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본 레시피와 홀짜홀짜 레시피는 총량은 같지만 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하게, 녹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먼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 19g을 저희가 도징했고요. 92.5도의 온도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27초로 적절한 베스트 범위 안에 들어와서 이 커피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고, 특별한 메시 조절 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벌컥벌컥 레시피를 보시면 차가운 물 150에 얼음 150으로 해서 총 300을 담았고요. 이 레시피는 기본 레시피인 180의 찬물에 얼음 120을 해서 총 300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달라서 느꼈을 때 다른 어떤 뉘앙스, 좀 더 진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홀짜홀짜 레시피는 마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빨대 없이 홀짜홀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마시는 양의 절반 정도 양을 드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거를 평소 마시는 양만큼 드시면 좀 진한 애프터 혹은 강한 애프터, 산미의 인텐스가 센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절반 정도 마시면 적절한 밸런스에 들어와서 잘 즐길 수 있고, 제가 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오후에 집중적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집중할 때는 이 레시피의 커피를 마시고 여운에 남는 것들을 즐기면서 그 힘으로 또 집중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때에 적합한 그런 어떤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홀짜홀짜 레시피는 얼음이 다 녹는 순간까지 마시면 제대로 된 커피의 맛을 잘 즐길 수 있어서 시간을 두시고 1시간 넘게 천천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